우리 코딱지, 피딱지 자주 생기는 분이 있어요. 코딱지 손가락으로 파는 거는 정말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균들이 자라게 되고 거기에 코딱지, 피딱지 자꾸 생기고 정말 무한반복이에요. 우리 무릎 넘어진 거 알죠? 넘어졌을 때 딱지 떨어질 때까지 냅둬야지 중간에 딱지 떼면은 진물 또 나면 또 나오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가잖아요. 그래서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코딱지 코 막는데 어떡해. 눈에 넣는 안 연고가 있어요. 항생제. 이제 면봉에다가 바른 다음에 위, 옆, 아래 골고루. 근데 이게 기름기니까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처음에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막 피가 막 묻어 나올 수 있거든요. 놀라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3일에서 5일 정도 바르시면은요. 코딱지, 피딱지 막 몇 달 괴롭혔던 거 싹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어떤 분들께서는 요즘에 워낙 좀 웬만하면 난 약은 피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나는 차라리 좀 먹는 걸 조심할래 아니면 환경을 좀 잘 설정할래 이러시면서 뭐 완화 방법이라든지 예방 방법이라든지 네. 교수님께 여쭤보기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요법도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좋은 습관들은 없을까요? 제가 그냥 전문의로서 그냥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비강부 스테로이드가 압도적으로 1위다. 이거 없이는 비염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비강부 스테로이드는 심할 때 쓰는 약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항히스타민제도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우리 먹는 약. 네. 근데 그 약이 보통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심할 때 코를 뿌리는 그게 아니라 얘를 매일 뿌리면서 가끔 약을 먹거나 약이 필요 없게끔 한다. 아까 그 연장선에서. 네, 네, 그래서 네. 양치질을, 그러니까 소염제를 매일 먹으면서 가끔 양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 양치를 열심히 해서 소염제 먹을 일이 없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잇몸병 환자들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비염이 너무너무 뭐 심하진 않고 그냥 가끔 콧물만 나고 뭐 그러고 코딱지도 있지만 나는 이 약을 뭐 처방을 받기 싫거나 아니면 처방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좀 그럼 귀찮다, 귀찮다. 바쁘다. 그러면 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식염수 코세척이죠. 그러니까 그거 많이 이제 TV에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효과가 있긴 있는 굉장히 건가 좋죠. 보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그런 식염수 코세척은 또 알레르기 비염에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코감기 바이러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그리고 그냥 충농증 있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아까 비강부 스테로이드의 대체 방법은 아니지만 보조로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이 식염수 코세척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TV에도 이렇게 막 통에 짜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반대에서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쓰는 방식은 주사기에다 써서 하는 건데 요즘은 주사기 방식은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압력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귀에 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랑말랑한 통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식염수를 넣어서 코에 짜서 하는 그런 통을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식염수도 뭐 할 때도 뭐 주겸이나 집에서 소금 쓰시면 안 되고 그냥 가급적이면은 정말 그 식염수 코세척 전용으로 포를 팔거든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그런 걸 사서 네. 식염수 코세척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그리고 식염수 코세척 방법은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알레르기 채널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이쪽에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식염수 코세척에 좋습니다. 갑자기 자세히 알 수 그렇죠. 있는. 권혁수 네. 알러지 스쿨에 오시면은 그 식염수 코세척 영상 되게 자세히 올려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는 이제 다양한 알러지 제가 다루시는 그 거예요? 비강봉 스테로이드 쓰는 방법도 거기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코딱지, 피딱지 자주 생기는 분이 있어요. 특히 맞아요. 겨울에. 네. 그러면 이제 건조할 때. 건조할 때. 네. 그럼 딱딱 보면 파내면은 거기 또 생기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얇게 판 모양처럼 넓게 막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우리 콧구멍 길이 사실 우리가 뻥 뚫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좁아요. 네. 요만큼 하나 있으면은 꽉 막히거든요. 그럼 매일 코 파고 코 풀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게 코에 자꾸 염증이 상처가 생겨서 네. 그럼 피도 나오고 코딱지도 자꾸 달라붙기 때문에 그럴 때 네. 코 안에 소독 연고를 바르면은요 그게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저 갑자기 여쭤볼 거 있어요. 아니, 제가 샤워하고 나면 이제 귀를 열심히 닦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위험하죠, 굉장히. 네, 비염 있으신 분들도 이제 코를 계속 건드리실 수 있잖아요. 면봉이나 화장지 같은 네. 걸로. 그게 결과적으로는 비염에 더 안 좋게 하는 길인가요? 우선은 그 코딱지 손가락으로 파는 거는 정말로 안 좋은 거죠. 아, 왜냐면 손가락에는 균이 많잖아요. 잘 씻고 해도? 그렇죠. 잘 씻고 해도. 그리고 상처가 생기고, 네. 점막이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균들이 자라게 되고, 거기에 코딱지, 피딱지 자꾸 생기고, 정말 무한반복이에요. 파면 그 자리에, 우리 무릎 넘어진 거 알죠? 넘어졌을 때 딱지 떨어질 때까지 냅둬야지. 딱지 계속 중간에 만지고 딱지 싶잖아. 떼면은 진물 또 나면 또 나오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오래 가잖아요. 걸려요. 네. 냅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코딱지를 떼는 순간 거기 상처 또 생기고 귀도 마찬가지로 그 외도염 생기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코딱지 코 막는데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코 세척도 그럴 때 도움이 되지만 그럴 때 이제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처방하는 거는 눈에 넣는 안 연고가 있어요. 항생제 네. 포함된 안 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방을 해서 이제 면봉에다가 바른 다음에 이 점막은 이 뼈 이쪽이 네. 그거보다 안쪽에 점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뼈보다 바깥에 코털 있는 데는 별로 이렇게 염증, 코딱지는 안 생기고 그거보다 안쪽. 그래서 우리 요즘 옛날에는 이게 어려운데 요즘 코로나 검사 때 익숙해지셔갖고 그럼 그만큼 깊이 찔러야 뭐 돼요? 그만큼 깊이는 아니지만 이 뼈보다는 그래도 몇 위로? 센치 안쪽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위, 옆, 아래 이렇게 골고루. 근데 이게 기름기니까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근데 처음에 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막 피가 막 묻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놀라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3일에서 5일 정도 바르시면은요. 네. 코딱지, 피딱지 막 몇 달 괴롭혔던 거 싹 허무하게 없어집니다. 기분 좋게. 그래서 좋네요. 꼭 이렇게 코딱지, 피딱지 자꾸 생기면은 꼭 한번 발라보시고. 근데 그 바르기 전에 일단은 풀어내야 되는 뭐 그러실 거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냥 그 위에다 발라도 바르시면 돼요? 돼요. 그럼 점막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정말 하루하루 그게 깨끗해지는 걸 오일이면 완벽하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처방막 안 연고, 항생제 안 연고 처방하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약국에서 파는 그런 그 항생제 연고가 있어요. 우리 후시딘 연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에스로반, 뭐 박트로반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상처에 바르는 그런 항생제 연고를 해다가 코에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트리빈 같은 거 뿌리는 건 어때요? 자, 오트리빈 얘기 거기서 또 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식염수 코세척, 두 번째 코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 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이제 그냥 일반 약국에서 파는 게 뭐가 이제 스프레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코에 보습을 하는 식염수. 보통 이제 식염수에 뭐 글리세린 이런 좀 끈적한 걸 넣어서 코 보습을 할 수 있는 스프레이가 있고, 네. 이런 건 그냥 뿌리셔도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물론 식염수 코세척만큼 효과는 덜하지만 그렇게 코딱지 빼내거나 할 때 도움되고, 두 번째가 이제 코를 뻥 뚫어주는 항우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트리빈, 화이투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그거는 코를 뻥 뚫어주는 거죠. 시원하게. 그럼 그거는 이제 성분 자체가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해서 네.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점막의 염증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부어오르는 거를 혈관을 확 그냥 쪼그라뜨려 버리면은 점막이 쪼그라들어서 코가 뻥 뚫려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감기 걸리거나 코 막힘 너무 심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보조 치료는 맞는데요. 얘는 첫 번째로는 오래 쓰면은 혈관이 계속 강제로 수축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 수축하는 게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 약을 안 쓰면요. 얘가 원래는 이 정도가 이렇게 수축하는 건데 네. 약을 중독이 돼 버리면은 혈관이 약을 안 쓰면 그냥 더 너덜너덜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약을 중단하는 순간 코 막힘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면은 일주일 이내로만 쓰라. 일주일 있어. 그래서 약사가 보통 대부분 하면은 5일에서 7일 이상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쓰면 코가 너무나 뻥 뚫리기 때문에 중독된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끔 너무 심할 때 쓰라. 이걸 하나 주의를 줘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이게 교감신경 흥분제이기 때문에 코도 뚫어주지만 이거 삼켰을 때 정말 민감한 분들은 이게 두근두근 거릴 수도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 그렇죠. 네. 교감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막 흥분됐을 때 한 거잖아요. 네, 각성됐을 네. 때. 또 불면증,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코 막혀서 잠 못 자 이래갖고 하면은 뻥 뚫려 잘 자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뿌려서 너무 시원해 하는데 밤새도록 눈은 멀뚱멀뚱 뜨고 코만 쌩쌩 바람 불면서 잠 못 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입도 마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게 민감한 분들이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런 불면증을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트리빈을 결국은 쓸 일이 없게끔, 그리고 코딱지, 피딱지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게끔 코 염증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뭘 써야 해야 되느냐? 답해 주시면은 스프레이. 어떤 스프레이? 까먹었어요. 비강분무 스테로이드. 비강 스테로이드. 그렇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가장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처럼 까먹지 마시고요. 네,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앞에 휴식어는 꾸준히 매일 쓰는 안전한. 꾸준히 매일 쓰는 안전한. 이 모든 게 합쳐진 너무 그 길었나요? 스프레이를 뿌리셔야 맞습니다. 완벽하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그럼 아까 민간요법 하니까 그거 말고 좀 뭘 먹으면 좋아요. 뭐 이런 거 이제 네, 질문을 네,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저희 의사들은 그런 영양제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까 약간 눈치 보면서 여쭤본 그렇잖아요. 게. 그렇긴 네네네. 한데, 이제 뭐 시중 가면은 막 코에 좋다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팔아요. 뭐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는 뭐 이제 뭐 모과 추출물 이런 것도 있고요. 모과, 배도라지, 그치, 뭐 들어져 레몬 이런 그렇죠. 것들. 그다음 그런 거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보통은 쿼세틴이라는 게 있어요. 쿼세틴. 쿼세틴 그리고 브로멜레인. 그래서 이 쿼세틴과 브로멜레인 복합으로 파는 영양제들이 많이 팔거든요. 얘는 그냥 두드러기, 뭐 기침가래, 뭐 비염 다 붙여놓고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제일 많은 그런 건데 근거는 충분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 시중에는 만약에 비염에 좋다 영양제는 대부분 이런 계열이다. 쿼세틴, 브로멜레인이 제일 많고 그의 모과 추출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흔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추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근거가 많고 연구 논문이 많은 그리고 이제 모든 알레르기 예방 또는 증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가 상당히 많이 알려진 거는 하나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3라고 하죠. D3. 그래서 시중에 가면 이제 비타민 D3라고 하죠. 3자가 붙은 거를 많이 파는데 추천은 가능하면 칼슘이 없는 걸 복용하세요. 왜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골다공증 예방으로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대부분 많이 파는데 네. 이 칼슘이 너무나 많으면은 오히려 몸에 좋지가 않아요.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정당하게 어떤 골다공증을 진단을 받고 칼슘이 부족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칼슘이 포함된 걸 드시면 되는데 네. 요즘은 워낙 좋은 골다공증 치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라리 약을 쓰는 게 낫고 오히려 칼슘은 요즘 현대인들의 식단에 굉장히 풍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어르신들 고기도 안 먹고 우유도 먹고 식단 그런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의사 상에서 할 수 있지만 그냥 비타민 D 섭취를 위해서 복합제를 먹으면은 오히려 칼슘이 과잉이 돼서 혈관에 칼슘이 침착돼서 혈관이 더 딱딱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 없는 거를 순수한 비타민 D3를 드시더라. 그리고 비타민 D3는 보통 하루에 용량이 있지만 보통 1000 IU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1000 IU 정도 또는 2000 IU 정도 드시면 되고 이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고 이런 약도 있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논문은 많지만 그냥 가장 좋은 거는 한 달에 한 번 왕창 맞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작은 알약 1000 IU, 2000 IU죠, 알파벳. 그 정도를 꾸준히 먹는 게 여러 몸의 면역과 알레르기 질환 환자분에 도움이 된다. 네. 그 정도 제가 영양제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가 오메가3예요. 그 오메가3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오메가3도 보통은 이제 1000mg 많이 먹는데 보통은 뭐 많은 연구들이 1000mg에서 5000mg까지 연구가 돼 있는데 과잉은 또 너무 좋지는 않다고 돼 있어요. 저는 보통 1000, 저는 이제 2000mg 먹고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오메가3 그 정도는 제가 그냥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영양제다. 저는 이거 근데 검증이 된. 검증이 돼. 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식단에서 비타민 D3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나 다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검진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나오는 게 비타민 D. 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더 열심히 먹어야 할 네네. 것 같아요. 용량 추천해주신 용량 내에서. 네. 그렇죠? 그렇게- 과다하면 또 안 좋은 거죠. 과다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비염이 좀 의심되고 내가 비염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뭔가 일상생활에서 더 하고 싶을 때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도 커버가 안 되고요. 저 사실 비염이 너무 심해서 병원도 가봤는데 너무 일상이 힘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은 수술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께 수술까지 권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술 권유를 이제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데 제가 볼 때 수술을 이제 당연히 해야 될 분, 저도 코 수술을 받았어요. 비염 수술이요? 비염 수술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염 수술을 받을 건.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인 거죠. 구조적으로 막힌 분. 그거는 어떤 거냐면 비염을 10년, 20년 아까 치료를 너무나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점막이 너무나 두꺼워진 상태로 굳어버려서 치료를 해도 이게 더 줄어들 점막이 없는 거죠. 자라나서. 그리고 점막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염증이 있으면 그 밑에 뼈도 자라나요. 네. 그래서 코 안에 있는 뼈까지 같이 자라나서 이게 비우라고 하죠. 비우성 비염. 두꺼워져 있으면 그럴 때는 아무리 약을 쓰고 해도 뻥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비중격 망곡충해라고 있어요. 이 양쪽 코 길 사이에 이 콧대 있죠? 이게 얇은 막으로 저 뒤까지
이 비중격이라는 게 가운데를 벽을 막고 있는데 얘가 구부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S자로 악성으로 구부러지면은 이쪽은 이렇게 구부러서 이쪽에 막히고 이쪽은 이쪽으로 막 양쪽 다 막히는 경우도 있고 한쪽은 아무리 해도 뻥 뚫리지 않고 막히는 경우 있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세 가지 한 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또 만성비염이나 비염이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코 안에 비용종이라는 게 생겨요. 무록 같은 게 생깁니다.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허연게 막 매달려요. 네. 그런 경우에도 그게 꽉 구조적으로 막고 있고 걔네들이 있으면 축농증도 잘 생겨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거를 잘라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코 수술을 해야 된다. 네. 그렇지만 그 전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꼭 처방을 받으셔서 얘를 꾸준히 매일 써야 되는 거고 비강분 스테로이드는 아까 오늘 써서 효과 없다 그랬잖아요. 최대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나냐면은 한 2주 이상 썼을 때 꾸준히 매일 썼을 때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꾸준히 매일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써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너무나 답답하고 코 막힘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한번 이비인후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네.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잦은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도 수술적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열심히 매일 쓰고 또 식염수 코세척도 자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 없이 약물 치료만도 관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치료법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본 거고 이제 저희 또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은 싫은데요. 더 하고 싶은데. 잠깐, 그건 저의 소관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치료법은 또 예방하는 것이다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비염 예방법이 있을지 네. 혹은 예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뭐 가습기를 트는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은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좀 네. 정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건 비염 예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알레르기 전반의 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알레르기 행진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 때부터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음식 알레르기나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생기면서 네. 걔가 나중에 비염도 생기고 나중에 천식이 생기고 이게 하나의 세트처럼 연쇄작용이군요. 그게 저거든요. 당이 아까 축하해 주셨어요. 음식 알레르기는 없지만 근데 어떻게 비염 아토피 전문가신데. 비염도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비염 천식이 있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막 응급실도 가고 입원도 많이 하고 네. 약물 알레르기 생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질적인 알레르기 행진으로 아이고. 생기는 건데 네.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비염을 따로 설명할 수는 없다. 네. 그런 알레르기 체질을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아기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 관리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경 관리라는 거는 진먼지를 없애고 뭐 이런 거 청소를 잘하면 되네.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건 아니고 내 몸의 면역이 조절이 잘 되게끔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몸의 면역을 결정짓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균이에요. 세균. 우리 몸에 사실은 세포로 보면 내 몸의 세포보다 내 몸의 세균 수가 더 많아요. 네. 내 몸은 세균의 일부 포함된 것처럼 압도적 세균이 우리 몸에 더 많습니다. 네. 그 세균과의 좋은 관계가 내 몸의 면역을 결정짓는데 아주 아기 때부터의 그런 좋은 세균과의 만남이 내 면역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알레르기 아토피가 없었어요. 알레르기 아토피 질환은 대부분 선진국병이라고 해요. 실제 역학용을 해보면은 이 개발도상국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비염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선진국이 되면 생기는 건데 옛날에는 왜 생겼냐 이게 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고 연구 결과가 많은 건데 옛날에는 엄마가 소 키우다가 소에 소똥 묻고 이런 걸로 있다가 손 안 닦고 애기 있으면 또 여기다 전 물려서 소똥 포함한 그 균들 애가 쪽쪽 빨고 그러다가 그걸로 또 밥해 먹이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수많은 균들을 숨으로도 쉬고 소똥가루도 숨쉬고 곰팡이가루 숨쉬고 손으로 만지고 아기 때부터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 걔 균을 결정짓는 거는 엄마 질에 있는 균인 거죠. 잘못만 하면은 네. 그 질에 있는 균들이 애가 코로 들어가고 삼키고 그래서 그때의 균이 얘 평생의 면역과 균을 좌지우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그 제왕절개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엔 그리고 또 그렇죠. 엄마들이 많은 그런 다양한 균들에 노출이 안 되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애초부터 애기들이 좋은 균들이 많이 노출이 안 된다. 거기서부터 우리 그런 선진국의 면역 질환들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좋은 균들을
엄마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유산균 먹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유산균을 비싼 것들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식이섬유인 거죠. 식이섬유. 그래서 뭐 야채도 많이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균들이 특히 좋아하는 식이섬유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차전자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차전자피.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거 아닌가요? 변비의 치료제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먹어요. 저희 가족도, 우리 네네. 아들도 먹고 변비가 있어 먹는 게 아니라 제 면역을 위해서 먹는 거죠. 왜? 우리가 유산균 먹는 거는 한 10개, 20개 좋은 균들을 주는 거고 이런 차전자피나 이런 좋은 식이섬유는 내 몸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좋은 균들이 자라날 수 환경을 주는 거죠. 우리 3프로 TV 또 그 여러 방송 중에 했던 게 그런 가공식품 먹지 말아잖아요. 그 가공식품에 많은 화학물질들이 내 장에 좋은 균들을 죽여요. 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전자피,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중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간 이런 그 면역을 좋게 하는 식이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엄마들이 먹는 게 나중에 이런 좋은 균을 아기한테 넘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어른들도 먹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 키우실 때 너무 깨끗하게 키우지 마라. 매일 그 젖병 소독하고 이불 소독하고. 왜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 몸의 면역은 사람 인간관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많이 싸워보기도 오해도 해보면서 네. 나중에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나도 실수해보고 경험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 만나보지 않으면은 이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괜히 무서워서 피하게 그러면 되고. 바이러스도 좀 두루두루 만나봐라. 그렇죠.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현대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균들을 경험을 못하게 하고 감기도 못 걸리게 하고 네. 이게 결국 우리 면역을 약하게 하고 결국 나중에 나쁘지 않은 놈이 들어왔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나쁜 놈으로 오해를 해서 그놈 들어올 때 공격하는 게 알레르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이 잘 했던 거네요. 예전에 그렇죠. 우리 막 놀이터에서 흙 파먹고 놀았다. 크게 약간 모래 주워 먹고 그 시절에 놀았다. 알레르기 아토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럼 이제 균들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좀 좋은 항생제도 많고 약도 많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애들 쓰레기통에서 키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상식선에서 네. 엄마들이 애들 놀이터에서 흙도 못 만지게 하고 애기는 무조건 100일 동안 집에서 묵인시설처럼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애들 안고 숲도 가서 숲에 날리는 그런 흙 날림 이런 것도 숨쉬게도 해주고 또 애들 주변에도 애가 뭐 빤다 해도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도 엄마가 이렇게 미리 좋은 균들을 먹게끔 이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런 알레르기 음식들, 뭐 땅콩,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파인애플서부터 밀가루 이런 것들 애기들 음식할 때 안 생기겠다고 엄마들이 임시 때부터 안 먹고 애기들도 어렸을 때 안 먹이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알레르기 위험을 더 높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논문들은 엄마가 오히려 아기 때부터 임신 중부서부터 수많은 음식들, 새우, 뭐 땅콩 많은 것들을 먹으면은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음식 알레르기가 덜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애기들도 이유식 때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빨리 노출을 시키는 게 더 알레르기가 안 생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에 지금 제가는 장에 있는 균을 말씀드렸잖아요. 장 다음으로 많은 균이 있는 데가 피부예요. 피부. 피부에도 엄청나게 많은 균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부에 있는 균들을 모조리 나쁜 놈으로 싹싹 긁어서 죽이고 있죠. 소독해야죠. 소독 항균 비누. 코로나 이후로는. 그렇죠. 네, 네, 이게 진짜 안 좋다. 첫 번째. 몸에 피부에 있는 균과 우리 피부에 있는 면역과의 관계가 장과 똑같은 거예요. 어쩐지 손을 진짜 열심히 씻었는데 코로나 3번 걸렸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물론 손 닦는 건 필요해요. 필요해. 손 닦는 건 필요한데 네. 손은 열심히 닦아라. 네, 그렇지만 네. 내 몸에 전반적인 균을 너무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무 그거를 완벽하게 그렇죠. 제거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런 항균 비누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걸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기 때 알레르기가 생기는 게 뭐 먹어서나 우리가 흡입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피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애들이 피부에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가 이유식을 먹거나 우유 알레르기도 대부분 분유나 이런 걸 먹을 때 이게 먹어서 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장의 균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균들이 있어서 생길 수도 있지만 피부를 통해서 흡수돼서 진먼지니까 피부에 닿아서 흡수돼서 여기서부터 아토피면 알레르기 감정이 된다고 네. 최근 많은 연구 결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피부를 통해서 안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피부가 굉장히
건강하게 기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비누를 안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류의 역사상 비누를 쓴 게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게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그전에 누가 비누를 썼어요? 1년에 그러네요. 3-4번 또 물로 생각해보니까. 닦으면 잘한 거지. 네. 그잖아요. 그런데 이 비누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대과학이 하는 게 뭐냐면은 피부에 있는 이 사람 기름을 이건 개기름 들어온 거 해서 비누로 닦아내고 거기에 그 똑같이 비누 만드는 회사에 이게 좋은 기름에서 보습제 사서 보습제 바르고. 그렇게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내 피부에 가장 좋은 최적화된 기름을 뻗겨내고 거기에 공장에서 만든 기름을 바르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기들한테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인이야 뭐 외모적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애기 태어나서 그냥 물로만 닦아도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애기용 비누라고 해서 빡빡 닦아내고 뽀드득 그다음에 기름을 바르잖아요. 그러지 마요. 그게 애기 피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음식도 들어가고 진먼지 들어가고 꽃가루 들어가서 그게 애기들의 아토피병과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물로만 씻어도 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 나나요? 전혀 안 나죠? 네, 훌륭하십니다. 저 비누를 안 씁니다. 그러세요? 머리는 제가 이제 사회적 활동 때문에 샴푸를 감아요. 근데 살짝. 사회적 활동이 아니시면 안 그렇지만 감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생각하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물로만 닦아도 네. 된다. 그리고 피부는 당연히 저는 비누를 안 씁니다. 저희 집은 애들도 안 쓰고 저 와이프도 미안해. 우리 그거 공개해버렸어. 사과가 많네. 그런데 안 씁니다. 물론 근데 화장하시고 나서 그건 하죠. 그건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웬만하면 굳이 네. 비누를 안 써도 물로만 닦아도 돼요. 사실은 냄새 안 납니다. 물로만 잘 닦아주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땀나면 하루에 2번 물로 샤워하더라도 기름을 제거 안 하는 게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 제발 비누 닦지 마시고 물로만 하시고 엄마들이 좋은 식이섬유 먹고 가공식품 안 먹고 해서 장에 좋은 균 장애균이 결국 질의 균을 결정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좋은 균이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알레르기 치료에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엄마들이 제발 많은 음식 좀 골고루 드셔주세요. 네. 피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비염으로 고통받고 계시다 보니 더 이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마무리 앞두고 정말 마지막으로 짧게 네. 우리 비염으로 고통받는 또 비염이 의심되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뭐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 비염 환자분들, 본인 힘들지 않다고 치료 거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비강부무 스테로이드 처방받는 너무나 좋은 약이 있습니다. 오늘 써서 효과는 없지만 꾸준히 매일 양치질처럼 얼굴에 영양크림 바르는 것처럼 매일 2주, 4주 매일 쓰시면은 눈 가려움증, 코, 입천장 가려움증, 가래 모든 것들이 정말 좋아지고 숙면이 보장돼요. 그래서 부디 코에 비강부무 스테로이드 처방받아서 꾸준히 매일 써서 건강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비염이란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 중에 잘못된 것들까지 또 새롭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질환, 기침과 가래에 대한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이어지는 2부도 꼭 놓치지 말고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0년의 아침 이 시간은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전문의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